네, 오늘은 슬기로운 위화장 건강생활의 저자 송정숙 약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서 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좀 위화장애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한국인의 그 굉장히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위화장애에 관한 질병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냥 처방전 또 일반 약 구매 말고 네. 이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상담 약사잖아요. 네. 그래서 위화장을 근본적으로 좋게 하는 그런 내용을 책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약사님 진짜 그 처음 봤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게 이제 부산에서 지금 40년 동안 약사를 하신 거잖아요. 제 약사 생활을 이제 40년이 좀 되려고 하는데 네. 부산에서 계속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총 약사 생활이 40년인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 40년 동안 약사 생활 하시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많이 찾는 약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약국에서 가장 네. 많이 찾는 거는 우선 감기약이고요. 그 다음에 위장약, 네. 그 다음에 진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위장약이라고 하면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속이 쓰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나 변비, 장애 문제를 가진 사람, 또 역류성 식도염 이런 환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약사님께서 이제 위장약을 이제 그 환자분에게 주시면서 뭐 이런 것들은 좀 멀리하세요, 조심하세요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위장병은요, 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는 것보다도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한국인들은 이제 급하다 보니까 네, 네. 빨리 먹고 안 씹어 먹고 그 다음에 맵고 짠 거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치고 나서 집에 가서 야식을 먹고 또 술도 한 잔 곁들이고 네. 이거를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 채로 잠이 들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오고 거기다가 요즘에는 집밥을 잘 안 먹고 그쵸. 거의 패스트푸드로 두 끼 네. 이상 먹고 거기에 식품 첨가물들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잖아요. 네, 네. 또 이제 밀가루 음식을 점점 밥보다는 많이 먹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위장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것만 좀 피해도 위장의 뭔가 그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 뭐 이런 거 네. 있을까요 혹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네.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밀가루 음식인데요. 밀가루 음식. 밀가루에 이제 글루텐 단백질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네, 네. 그런데 밀가루가 이제 탄수화물이지만 그 중에서 단백질이 있는데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물을 넣고 반죽하면 글루텐 단백질이 새로 생기는 것인데 네. 그 단백질 중에서 글리아딘 단백질이 네. 이제 조눌린이라는 것을 발현을 시킨대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조눌린이 생긴 사람은 장에 구멍을 뚫는 네. 장누수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도 이제 밀가루 음식은 또 이제 가루 음식이니까 소화가 안 되는데 네. 위에도 벽에 상처를 주고 네. 장의 그 용모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네. 장누수를 생기니까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위화장이 안 좋다면 밀가루 음식은 가능하면 이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밀가루 음식이라고 하면은 뭐 칼국수도 있고 뭐 빵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럼 안 좋은 건가요? 네, 100%다 그런 것은 아닌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밀가루 음식이 조눌린을 발현해서 장누수를 일으키고 또 이제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 이게 빵이라는 게 사실 이제 서구에서 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서양인들이 이제 빵을 주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우리나라보다 위장병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그거는 이제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 그 이제 위암을 일으키는 그 이제 유전자가 타입이 좀 다른데, 대신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네. 동양인의 피부가 서양인보다 훨씬 좋죠. 네. 서양인들은 때를 잘 못 민다 그러잖아요. 피부가 거칠거칠해서.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밀가루를 많이 먹기 때문에 피부가 거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우리 몸의 건강과 이 장의 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맞나요? 네. 우리가 농사를 지려면 밭이나 논이 좋아야지. 비옥한 그 농토에서 뭐 곡식이라든지 벼나 이렇게 잘 자라듯이 우리 몸에 이제 농가 밭에 해당되는 게 위화장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네.
비위를 이제 오행에서 토, 흑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장의 건강은 온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단순히 장이 나쁘면 설사와 변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네. 또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 있는데요. 이게 뇌의 송가지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거는 10%고요. 장에 있는 육모에서 이씨세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바로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서 행복 호르몬. 그다음에 네. 세로토닌이 나중에 밤이 되면은 네. 멜라토닌이 돼서 네. 잠이 잘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면은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행복하게 하는 게 바로 장에 있는 거. 잘 먹으면 행복하게진다. 네. 잠도 잘 온다. 그래서 이 장의 건강은 정신 건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장이 늘 가스차고 부글부글하고 설사 변비가 많다면 네.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공황장애, 네. 불안장애, 불면증 이런 것을 만약에 고치고 싶다고 하면은 장 건강부터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의 건강이 간의 건강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 내에 나쁜 부패균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으면 그 중에서 네. 그람 음성균이 좀 나빠요. 양성균은 좀 양호한데 음성균 중에서 그 음성균의 세포벽 이 조각이 네. 장에서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물질이거든요. 이물질을 딱 파악하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게 쿠퍼셀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간에 있는 대식세포가 쿠퍼셀인데 이게 나쁜 물질을 딱 파악하면 여기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지방간이 다 있는데 장이 나쁜 사람은 면역세포하고 너무 과활성돼서 지방 간염이 될 수 있고 네. 또 간 경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장이 나쁘면 간이 나빠. 그래서 간을 위해서 뭐 밀크시슬 많이 먹죠. 네, 네. 그거 먹어도 간 수치가 안 좋아진다. 이런 사람은 장이 좋아지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좋아질 수 있다. 왜냐면 장하고 간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네. 또 장이 안 좋으면 피부가 안 좋죠. 막 뽀드러지나고요. 또 장이 안 좋으면 뭐가 안 좋냐면 여성들의 질염, 방광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을 때는 막 배가 차고 장이 안 좋으면 칸디다균에 많이 걸리고요. 네. 또 이제 폐경된 여성들은 네. 질내 분비물이 적어서 보호막이 없어요. 보호막이 적은데 대장균이 네. 이게 질이나 방광으로 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성들이 질염 방광염이 자주 생긴다 그러면 항생제만 먹지 말고 이렇게 좋은 유산균을 꾸준히 먹으면 그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장의 건강은 면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의 70 내지 80%가 바로 장 건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면역력을 올리려면 장 건강을 돌봐라. 그래서 장은 우리 온몸에 건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나빠지면 몸도 나빠지고 정신적인 질환까지 생길 수 있는 네,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뭐 설사를 한다거나 변비가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하면 나 장이 안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뭐 혹시 뭐 그런 거 외에도 뭐 이런 게 좀 장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변 같은 경우 어쩌다가 설사할 수 있고 대변을 매일 안 봐도 이틀이나 3일 만에 봤다면 정상에 속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식을 했는데 네.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배가 아파서 설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도 장 누수 증후군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에 딸기 맛있잖아요. 네네. 근데 딸기에는 무수한 구멍이 그쵸. 많은데요. 거기에는 사실은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장 누수라든지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은 딸기 먹고 탈이 나고 또 봄 미나리 맛있잖아요. 네. 그거 생거 먹고 탈 나는 거예요. 뭐 굴이나 해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런 분들이 장이 누수됐다고 하는데 장 누수라는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집이 이제 세면 누수가 되어서 방수공사 하잖아요. 그쵸. 그처럼 장 육모가 이렇게 촘촘하게 딱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이게 느슨해지기도 하고 음주를 계속 하고 그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외에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네, 막 네, 이제 네. 뭐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위화장이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이에서 이게 누수가 된다. 아니면은 이제 가스차고 뭐 이렇게 부글부글 끓이는 게 오래되면은 장이 이제 누수되면서 틈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음식 속에는 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많거든요. 그쵸. 이거를 처음에는 입에서 씹으면 침으로 살균해요. 그래서 잘 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천천히 씹어서 잘게 부어서 위에 가져오면은 요 위산이 네. pH pH 1 내지 2 아주 강한 산성인데요. 네. 이 위산에 의해서 다 세균을 녹여야 돼요. 그다음에 소화가 잘 된다면 장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장이 누수가 되면은 위장에 있는 장에 있는 음식물이 이렇게 장 육모를 통해 새잖아요. 그럼 혈관으로 가는 거예요.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이 혈관으로 나가죠. 그러면은 혈관에서 염증이 생기고 네. 심한 경우가 폐혈증에 걸려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것이 이제 이런 경우고 네. 또 다르면은 이제 이게 장이 누수가 되면은 네. 단백질이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가 네. 그 틈을 타고 가요. 그러면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 찌꺼기가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네. 혈액을 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밀가루의 글루텐이 그 장내벽에 들러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 거기에 들러붙어. 네.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의 향신료, 조미료가 전부 다 장을 통해서 혈액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건강에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은 괜찮은데, 네. 다 같이 먹었는데 나만 유독 이렇게 늘 고생하고 또 화장실에 가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쾌변하면 정말 기분이 그쵸, 좋잖아요. 그쵸. 근데 쾌변이 안 되고 이렇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갔는데 별은 안 나오고 또 다시 나와야 되고 그쵸, 이런 그쵸. 경우. 여러 가지 변비나 설사가 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장에 누수가 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 누수라는 게 우리가 누수가 이제 물이 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뭔가 그 대장에서 대장 그 밖이라고 해야 되나? 글로 이제 혈관으로 나가는 거죠.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예. 소장 위장에 있는 그 음식물이 네. 일부가 혈액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게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도 떨어뜨리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찌꺼기들이 그 혈액을 타고 내 온몸을 돌겠네요. 네, 특히 네. 지방이나 단백질은 소화되지 않으면은 장 내벽의 틈을 타고 나가지 못하는데요. 네. 단백질은 소화되지 않아도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어. 단백질이 그래서 네. 이제 소화 효소제가 있는데 소화 효소제를 요즘에 많이 먹지만 네. 탄수화물 효소가 주로 많은데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은 효소제를 먹으면 이 단백질 찌꺼기를 네. 다 청소하기 때문에 공복에 어. 먹으면 혈액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효소제를 먹으면은 그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단백질 찌꺼기들이 이제 깨끗하게 분해가 된다. 이 네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이제 장 건강 때문에 요즘 이제 유산균 드시는 분 많잖아요. 네. 유산균 제품들 진짜 종류도 많고 뭐 너무 많죠. 유산균 자체도 있고 또 전에 먹는 것도 있고 후에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이 유산균 제품들을 먹으면 장이 정말 좋아지긴 하는 건가요? 네, 대부분 뭐 네. 홈쇼핑을 통해서 먹고 약국에서도 사고 네. 유산균들이 각 집마다 두세 개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시라고 하면 우리 집에 다 있다고 선물 받아서 있다고 이런 분들이 네. 너무 많은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제 유산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식물 유래 유산균, 동물 유래 유산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동물 유래는 우유를 갖고 만든 거죠. 요거는 네. 이제 서양이 낙농업이 발전됐으니까 우유를 가지고 유산균을 만들었죠. 아 야구르트가 되겠네요. 네네, 요구르트도 네.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유산균도 만들고 그래서 세계적인 유산균들이 유럽의 약간 서늘한 지역에서 이제 브랜드가 있는 유산균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유를 발효시킬 때는 단일 균주를 네. 10시간 정도 발효를 해서 몇 가지를 섞어서 제품화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동양에 더 좋은 유산균이 사실 먹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간장, 된장이 아 장. 네, 그 속에 유산균이 많아서 시골의 장수 노인촌에 가면 네네. 그분들의 장을 조사하면 락토바실러스 퍼멘텀균이라는 그 균이 굉장히 많아요. 이 유산균의 특징은 뭐냐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낮춰주는 그런 성인병에 좋은 그런 유산균이 네. 된장이나 간장에 있는 거예요. 소금이 있는 환경에서 발효가 됐기 때문에 네. 훨씬 생명력이 좋아요. 어. 이런 동양의 좋은 유산균 우리가 먹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김치 있잖아요. 네네.
김치에 좋은 유산균이 있는데 우리가 김치 건더기만 먹지 말고 국물을 먹으면 그 속에 좋은 유산균이 있어요. 그 중에서 락토바실러스 사케이라고 하는 유산균이 있는데요. 이 유산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토피, 알러지, 비염에 특화된 그런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화된 네. 그런 특화된 제품도 있거든요. 그리고 청국장도 좋고 그래서 이 동양인과 이 서양인의 장의 길이가요. 네. 동양인이 약 80cm 더 길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서양인은 육식을 해서 사냥한 그런 민족이고 동양인들은 이제 주로 채식 위주의 민족이기 때문에 네. 채소를 소화하기 위해서 장의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유로 만든 유산균은 서양인에 더 적합하지만 동양적인 뭐 김치, 된장, 간장 여기에서 훨씬 더 좋은 유산균이 있는데 특히 유산균이 있고 유산균 생성물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뭐냐면은 동치미 네. 아시죠? 네. 동치미는 국물이 있고 건더기가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물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굉장히 속이 좋은데요. 그 국물 속에는 유산균이 대사된 그 물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동치미 국물 같은 거를 제품화하는 건 어려워요. 부패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이 제품을 일본에서 먼저 개발했어요. 그래요? 서양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오. 이거는 유산균 생성물질이다. 포스트바이오틱스다.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벌써 이 제품화돼서 과립도 있고 액상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걸 못 만들었다가 처음에 이제 과립형을 성공하고요. 네. 이제 콩을 발효시켜요. 콩을 3일간. 3일간 발효시키는데 우유는 단일 균주를 하지만 콩을 발효시킬 때는 공소배양법이라 해서 여러 가지 균을 같이 배양해요. 그러면은 이제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아니고 야생에 더 강하듯이 여러 균주가 치고받으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유산균이 만들어지고요. 또 호모균도 같이 배양해서 질염에도 좋아요. 이런 유산균주를 이제 액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예요. 지금은 일본 제품보다 더 과학화돼서 더 좋아요. 그리고 일본을 네. 수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가성비가 좋거든요. 요런 식물성 유산균을 먹게 되면 네. 이제 과민성 대장, 장 누수를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약국에서 실제로 그런 경험이 많고요. 네. 이제 쉽게 비유하면은 우유로 만든 유산균은 장 속에 떠돌아다니는 나쁜 균은 억제해요. 네. 근데 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또 나빠져. 그런데 이 식물성 유산균은 어떠냐면은 장 내벽에 완전히 화학결합 수준으로 딱 들러붙어요. 악성 부패균이. 이거를 이렇게 캐내고 살균하네. 왜 그러냐면은 그 액상 유산균 생성물질 속에는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천연 항균 물질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식물 속에서 그런 게 가능하냐 생각하면은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를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식물에서 곰팡이에서 그 나쁜 균을 죽이는 그 항생제가 나왔듯이 이렇게 콩을 발효시킨 유산균 생성물질 속에서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나쁜 균을 죽이고 근데 이제 항생제는 네. 유익균도 죽이고 부패균도 같이 죽이는 그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게 되면 막 설사를 하는 게 유익균도 죽었기 때문이죠. 식물 유래 유산균 생성물질은 부패균만 없애주고 유익균은 보존하고 또 나만의 고유 유산균을 길러줘요. 그래서 한 2주부터는 차차로 부패균을 억제하고 장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장이 너무 나쁘다. 어떤 분은요, 네. 멀리 갈 거를 꿈도 못 꿔요. 네. 왜냐면 어디 가도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부터. 왜냐면 언제 네, 화장실 갈지 네. 모르고 그거부터 이제 식당에 가면 딱 파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장이 안 좋은 분들이 식물성 유산균 생성물질 먹고 좋아진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실제 사례도 저희 책에 많이 썼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제 동물성보다 식물성 유산균이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하고 네, 근본적으로 장이 나쁜 사람을 해결하는 그런 성분이죠. 그럼 그게 유산균 제품 그 포장지에 써 있어요? 이게 동물성인지 뭐 식물성인지가? 그렇게는 써있지 않고 네. 이게 이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투 윅스 체인지라는 상품명이 있는데 뭐냐면 네. 투 윅스 2주간 네, 네. 2주가 있으면 체인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정도 먹기 시작하면은 네. 나의 장내 악성 부패균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서 한 3, 4개월 정도 먹게 되면은 굉장히 장이 편하고요. 또 이제 어쩌다가 배탈 난 분들 있잖아요. 음식 잘못 먹고 설사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게 낱개로 2개 내지 4개 정도 드리거든요.
그 사이에 장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해도 네. 안 낫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나으니까 네. 꼭 천천히 낫는 게 굉장히 잘 듣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게 장이 좋아지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그쵸, 좋아지고 그쵸. 네. 건강 자체가 좋아지는 거죠. 네. 이제 SIBO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네. 뭘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그걸 이제 짧게 시보라고 말을 하는데요.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증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네. 위장이 있어서 이렇게 딱 잘게 부서갖고 소장으로 내려가죠. 그쵸. 소장에서는 영양을 흡수하고 대장에서는 대변을 만드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가면 12지장이 있죠. 네. 12지장 그다음에 공장, 비어있는 장이 있어. 네. 거기는 주로 영양을 흡수해. 근데 마지막에 회장, 네. 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네. 관략근이라고 혹시 네. 관략근 네. 많잖아요. 네. 뭐 항문 관략근을 좋아해야지 그쵸. 변실근은 네. 안 되고 또 이렇게 요도의 관략근을 좋아해야지 네. 소변이 안 새고 그러면 이제 식도 관략근이 잘못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그쵸. 되죠. 네. 그것처럼 소장과 대장 사이 관략근이 있어요. 그게 회맹판이라는 거예요. 회맨판? 네, 회맹판. 네. 좀 생소하죠. 네. 그런데 이 대장에는 대변을 만들기 때문에 엄청 독한 균이 많아요. 근데 음주를 너무 많이 하거나 식습관이 잘못되가 이 관략근이 느슨해진 거예요. 네. 그 대장에 있는 독한 균이 소장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소장에 많은 세균이 과다 증식한 게 이게 네. 시보증이 아. 늘 가스 짜고 부글거리고 막 방귀 냄새 이런 사람이 바로 SIBO증인데요. SIBO증에 걸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네. 공장에서는 비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대장에 올라온 유산균이 영양분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영양 실조가 돼요. 네. 영양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섬유질이 좋다 그러지만 섬유질을 먹어도 가스가 더 차고 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게 되죠. 그래서 이런 SIBO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식물성 유산균, 생성물질 이런 거 먹어서 고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보증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유산균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면서 네. 식사를 너무 끊임없이 먹지 말고 네. 야식을 줄이고 네. 또 과다 음주 이런 거 네. 줄여야지 이런 제품만 가지고 어떻게 유화장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바꾸고 네. 이런 제품을 통하면은 훨씬 더 이제 빠르게 그렇죠. 볼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식생활 습관이라고 식생활 생각합니다. 습관. 현대인의 음식이 더 변비를 유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네.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데는 한두 시간 걸리는데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변의 재료를 별로 남기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은 6시간 내지 7시간 걸려요. 소화하는데. 네. 그런데 지방이 오랫동안 우리의 이 장 속에 있으면은 지방 속에 있는 수분이 몸으로 다 흡수돼서 딱딱한 편이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단백질 속에 거칠은 그 섬유질이 있어요. 요거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소화되기 어려울 뿐더러 탄수화물과 지방이 없는 질소가 있어요. 질소가 암모니아를 만들거든요. 그럼 암모니아 가스도 만들고 이게 이제 그 노폐물이 많아요. 이것이 장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 담즙산을 통해서 안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돼야 되는데 배출도 안 되고 오래 독성 물질이다 보면 이제 대장암의 원인도 되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한 그 음식이 뭔지 혹시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한 거요. 바로 섬유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잘 먹어요. 햄버거도 이제 뭐 양상치 이렇게 얇게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이 변비가 오는 까닭은 섬유질이 부족하죠. 절대적으로. 그러면은 대변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섬유질을 먹어야 될까? 그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섬유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불용성 식이섬유, 물에 안 녹는 식이섬유, 네.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를 먹어야지 대변을 만들어요. 아. 변을 만드는 핵심인데 그게 뭐냐면 과일 껍질, 그 다음에 아몬드 같이 견과류 껍질, 네. 그 다음에 셀룰로스 이렇게 거칠은 뭐 무청 같은 거, 네. 요게 불용성 식이섬유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과일을 깎아버리면 과육은 그 수용성이에요. 그 다음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이 해조류는 이게 수용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섬유질 전체가 담즙을 이제 흡착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네. 이게 수용성 식이섬유를 하루에 예를 들어서 8g을 먹었잖아요. 그럼 콜레스테롤 20 내지 10% 이렇게 내려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포만감을 이어서
좀 식사량을 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돼요. 네.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그런데 내가 채소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 왜 대변이 안 나오냐? 요거는 불용성을 안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배 껍질째 먹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사과는 먹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사과를 하루 1개 정도 변비가 있는 분은 이제 식초물에 좀 담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째 드세요. 그러면은 이게 사과 1개 정도만 먹어도 굉장히 변비에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아몬드 같은 것도 씹어 먹으면 네. 좋고요. 그리고 이 섬유소를 갈아서 먹으면 안 좋아요. 갈아서 먹으면 섬유질이 끊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섬유질이 그 섬유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대로 먹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섬유소는 단쇄지방산을 만들어서 유산균의 먹이가 돼요. 그리고 장의 육모에 미끌미끌한 뮤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섬유질이 부족한 음식,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먹으면은 섬유질이 없으니까 내 장 내벽을 막 소화를 시켜서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이나 위화장이 안 좋은 분은 꼭 섬유질을, 채소를 같이 저는 예를 들어 떡이나 빵이 생겨도 꼭 김치라든지 과일하고 먹고 사과도 가능하면 껍질째 먹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먹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 앉아있는 습관 때문에 변비가 와요. 그래서 움직이셔야 돼요. 특히 노인분들은 장이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네. 늘어져서 또 늘어지는 데다가 잘 안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하니까 노인들의 변비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러겠네요,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젊은 여성들은 다이어트 하느라고 변비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 많이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고, 개인적으로 운동 중에서 거꾸리 운동을 하시게 되면 네. 완전히 자세를 뒤었기 때문에 변비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거 경험했습니다. 아, 정말요? 좋은 운동이에요. 네. 한번 해보시고 물을 또 많이 먹어야 돼요. 네. 물을, 식이섬유를 먹었는데 물을 안 먹잖아요. 그럼 네. 변이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물을 수시로 많이 먹고 식이섬유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체중 감량에도 좋고 또 당 수치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당뇨에도 좋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식이섬유를 꼭 챙겨 먹어야 돼요. 그 이제 제가 약사님 책 보고 이번에 놀랐던 게 이 변비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뭐 사과나 물 뭐 이렇게 자연의 식품으로 먹으면 같이 좋지만 이게 뭐 사실 효과가 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니까 약을 쓰잖아요, 보통. 네. 근데 책에 보니까 이 변비 약도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변비약을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극성 하제, 변비약을 하제라 그래, 내리 이제 네. 아래 하자. 네. 자극성 하제는 비사코딜, 대황, 센나와 같이 자극적인 변비약인데요. 요즘에 TV 매체에 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변비약 좋다 막 춤추는 거 이거 전부 다 자극성 하제입니다. 네. 저녁에 1개 내지 2개 먹으면 아침에 변을 보기 쉽죠. 굉장히 잘 듣죠. 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약국에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변비약을 사러 왔는데 5알 드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광고하는 거. 5알 드시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 1개만 먹어도 너무 배가 아파서 혼났거든요. 그래서 1개 내지 2개인데 안 듣는데요. 점점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스스로 변 보는 능력을 이렇게 상실하기 때문에 이런 약은 잘 됐지만 아주 심할 때는 어쩌다 먹어야지 계속 먹으면 점점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장을 자극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삼투성 하제. 그러니까 삼투성 하제는 삼투압의 원리로 변을 보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마그밀이라고 하는 상품이 바로 삼투성 하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그밀은 처방으로도 나오고 네. 또 일반으로도 살 수 있어요. 산화 마그네슘 MgO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마그네슘은 물을 막 끌어당기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네. 요걸 먹게 되면 이렇게 근육에 쥐가 났을 때 먹는 그 마그네슘하고는 좀 틀려요. 그 영양소 마그네슘 말고 산화 마그네슘은 장의 수분을 많이 끌어당겨서 장 내에 홍수를 일으켜서 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값도 싸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는 분들이 많은데 장에 홍수를 일으키면 여러 가지 좋은 미네랄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네. 장내 미네랄의 불균형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변비약은 팽창성 하제인데요. 팽창성 하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섬유질을 잘 챙겨 먹지 못한다고 하면은 네. 이런 팽창성 하제를 먹으면 좋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차전자피예요. 차전자가 뭐냐면 질경이 아시죠? 이 바닥에 많이 네. 막 밟아도 나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니는 그 길 옆에 잘한다.
그래서 차전자라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억세게 전처가 네. 밟아도 옆에 나는 게 차전자. 그래서 이게 네. 질경이, 질기다. 네. 이거의 씨의 껍질, 질경이 씨가 아주 작은데 그게 네. 차전자 피 그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유기농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가능하면 유기농 이 차전자피를 먹으면 이 차전자피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요. 네. 자기 몸무게의 네. 40 내지 50배의 물을 흡수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다공성 입자예요. 물을 막 엄청 흡수하기 때문에 요 차전자피를 먹게 되면 꼭 물을 많이 먹어요. 덤물하고 먹으면 막 팽창하거든요. 네. 찬물하고 요 차전자피를 공복에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까지 2번 이렇게 먹게 되면 여기에 물을 흡착하면서 팽창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섬유질이잖아요. 섬유질이니까 장 내벽을 싹 청소해. 청소해가지고 변의 부피를 만들어서 싹 내보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약국에도 변비가 도대체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변비약 먹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B 플러스 유산균이라고 변비에 더 좋은 유산균주가 있어요. 네, 네. 그거 두알 하고요. 네. 차전자피를 드려요. 처음에 하루 2개 드셔라. 네. 그 물하고 충분히 먹게 되면은 요거는 제가 먹었더니 작용 시간이 한 7시간, 10몇 시간 먹자마자 바로 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먹은 지 2, 3일 정도 되면은 변이 나와서 굵은 바나나 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에도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죠. 장의 용종은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게실은 안으로 함몰된 거잖아요. 함몰된 거에 변이 끼면은 그게 게실염이 돼서 배관을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전자피 섬유소를 먹으면 요 게실을 싹 청소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대장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찌꺼기 있잖아요. 쓸개즙을 통해서 간의 어떤 독성 물질이 대장으로 나와서 변으로 나거든요. 그거까지 싹 청소내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90세 다 돼 가시는데 변비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장이 이렇게 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너무 단단하니까 어쩌다 변을 보면 또 변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또 그걸 뚫느라고 그런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 차전자피를 들이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머니께 매일 아침마다 요거 다 물하고 드시라고 그러니까 변을 잘 보세요. 그 요거는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서 또 가격이 비싸지도 않으니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전자피는 뭐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 이런 거는 그럼 없겠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SIBO증이 있는 사람, 이제 이 차전자피도 포도맵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 가스가 많이 차는 사람은 오히려 가스가 찰 수 있어서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안 먹고 차전자피만 먹으면 오히려 변이 딱딱해서 변을 안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게 먹다가 팽창하면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팽창성이 엄청난가 봐요. 이게. 네네. 그래서 이 장 속에 들어가서 팽창해야 되니까. 약사님께서도 암 환자분들 많이 보시죠? 네. 약사님께서는 암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암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만성염증이 오래되면 암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염증에 대한 뭐 책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염증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염증은 크게 급성 대량 염증이 있고요. 만성 미세 염증이 있습니다. 급성 염증은 뭐냐면 손을 비워서 피가 난다. 또 사고가 나서 피가 막 추출난다. 이랬을 때 우리 몸에서는 요거를 염증을 대응해서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요게 염증이에요. 그래서 다치면은 열이 나고 붓고 아프고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우리 몸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왜 붓고 아프고 통증이 있냐면은 면역세포가 가동하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면역에 대해서 이해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콧물 재채기 막 나오죠. 요게 뭐냐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막 분비해. 그래서 이제 감기 바이러스를 이 콧물을 내므로써 이게 씻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구나. 재채기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내보내는 이게 이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비만세포는 면역세포를 불러지 자기가 이 바이러스를 잡아먹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 비만세포가 막 씻어내면서 면역세포 빨리 와 누구를 부르냐면 호중구를 불러요. 호중구가 와서 막 바이러스를 잡아먹어. 그런데 이제 많아지죠. 호중구는 수명이 짧은 게 한
5시간 반 정도면 죽어버려. 오. 그럼 호중구에 시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잡아먹으면서 우리 몸을 청소하는 거.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죠. 요걸 청소하는 게 대식세포.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대식세포. 그걸 마크로파지라 그래요. 네. 대식세포가 막 잡아먹어요. 그래서 대식세포도 1번이 있고 2번이 있거든요. 네. 1번이 잡아먹어서 막 이제 그 다음에 2번이 나중에는 복구시켜. 이렇게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내가 피가 났다 그러면은 네. 마크로파지 1번이 나와서 막 잡아먹은 다음에 2번이 나와서 싹 복구하면 상처가 딱 아무는 거예요. 이 급성 대량염증은 우리 몸에 이로운 염증이기 때문에 착한 염증이다. 단시간 내에 끝난다. 네. 이제 미세 만성 염증은 꾸준하게 염증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장내 부패근이 계속 장내 부패근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맞아서 대식세포가 잡아먹어도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제 면역이 떨어진 사람은 이 대식세포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1번이 나오고 2번이 나올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빨리 한 군데서 딱 이겨버리면 전쟁이 네. 끝나는데 안 끝나지요. 네. 왜냐면은 서로가 팽팽하든지 한쪽이 강력하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만성 미세염증이다. 그러면은 내가 총을 쏘면은 적군도 죽지만 나도 죽는 거야. 그게 만성 미세염증이야. 이게 오래되면은 잘못하면 내가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성 미세염증을 일으키는 3가지.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위에 있는 이 헬리코박터균이 네. 완치가 좀 어려워요. 약을 먹어도 계속 남아서 끊임없이 내 위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은 면역세포가 요거를 맞아서 마크로파지가 갔다가 근데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세포가 변성이 일어나요. 세포가 증식하든지 비대해진다든지 위축한다든지 잘못하면 화생. 화생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냐면 장상피 화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장상피가 이제 위축성 위험을 회복하는 과정에 다시 위가 장처럼 이렇게 올록볼록한 것들이 이 세포 조직이 변화하면 잘못하면 이 형성이 돼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 오래되면 암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그 다음에 장내 부패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치주염. 저도 이제 노인들이 많은 그런 약국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거의 치아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도 네. 이 잇몸은 내 몸의 컨디션만 안 좋으면 염증이 또 생겨요. 젊은 사람도 피곤하면 잇몸이 피가 나거나 붓고 아프거든요. 이 치주염을 오래 놔두게 되면 아마 치주염이 뇌졸중도 일으키고 심근염을 일으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치주염 속에 있는 긴기발리스균, 뮤탄스균이라고 대표적인 균인데요. 이 균이 잇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은 이 균이 몸에서 계속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은 어딘가에 변이가 돼요.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네. 그럼 폐가 가래를 뱉어야 되니까 원주형 세포에 분비하는. 그런데 담배를 많이 피면 요 손모가 망가지고 하면서 요거를 가래를 뱉지 못하게. 요것도 폐암이 되기 쉽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변이된 거. 여성의 질은 네. 편평상피세포. 외부의 자극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그 질 내에 계속 있다. 네. 어떤 염증이 계속 있다. 그러면 요 편평상피세포가 원주형을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자궁 내막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경부암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오래되면 자궁경부암이 걸릴 수 있는 이유가 네. 세포 자체가 변성이 되면은 요게 암이 되는 거예요. 만성 염증이 오래되면은 암세포는 하루에도 뭐 수천 개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내 그 면역에서 이걸 이겨내면 상관없는데 장내에서 끊임없이 막 가스가 차고 방구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오래되면은 만성 미세염증을 일으켜서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식도염이 오래 놔두면은 식도암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 균을 잡아야 되고 장에 있는 이 만성 부패균을 잡아야지 암에서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좀 찾아보면은 이제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하던데 네. 그 원인이 있는 건가요? 네.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이 특히 동아시아의 위암 발생률이 네.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오. 그 이유가 네. 첫 번째로는 우리 한국인들이 맵고 짠 거 많이 먹고 야식하기는 식습관이 잘못돼서 있고요. 한 가지가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고요. 네. 또 한 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네. 위산 분비 억제제 약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암을 유발하는 음식 그뭐 맵고 짠 거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맵고 짠 것만 피하면 되는 건가요? 거기다가 이제 아질산염이 들어있는 뭐 소세지라든지 네. 색소, 향료 이런 것이 위암을 만든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곰팡이균의 아플라톡신 또 뭐 땅콩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또 위암뿐만 아니고 장이 매우 나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배추 겉절이. 왜 그러냐면은 고추를 말릴 때 아무리 잘 말려도 거기 곰팡이균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겉절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장누수가 있는 사람은 막 탈이 나요. 왜냐면 거기에 곰팡이균이 있기 때문이고 젓갈에도 곰팡이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좀 위와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암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보면은 헬리코박터 요구르트가 있잖아요. 네. 뭐 그거는 큰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요. 네. 뭐 전혀 효과가 없진 않을 텐데 사실은 네. 헬리코박터균이 독해요. 그 이제 이게 나선형이면서 소개를 뚫고 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위산은 독한데 얘는 알칼리성을 좋아하니까 뚫고 살아요. 그래서 클레리스로마이신 그다음에 아목사실린이 굉장히 독한데 이제 1주 내지 2주를 먹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헬리코박터균은 바이오 필름을 만들어서 거기에 숨어 살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도달을 안 해요. 제균율을 좀 높이는 방법은요. 네. 이 효소제 중에서 섬유질을 녹이는 셀룰라세. 네. 그게 이 바이오필름이 셀룰로스로 되어 있거든요. 셀룰라세 효소가 들어있는 거를 네. 같이 먹어준다면 이 바이오필름을 좀 녹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커큐민이라든지 프로폴리스를 같이 먹게 되면은 제균율을 좀 높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암 억제 스위치를 켠다라는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제 암이 생길 때 유전적인로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후성 유전으로 암이 생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유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부여받은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가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암이 되는 거. 네. 요게 이제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암이고요. 네. 후성 유전, 에피제네틱이라고 하는데요. 후성 유전은 살아가는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조절이 안 돼서 암이 생기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우리 몸에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은 소극적인 개념인데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으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억제가 안 되면 암이 걸린다.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비유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퍼를 채울 때 탁 채워갖고 쫙 올리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뭐냐면은 암 억제 유전자가 딱 채워져서 딱 발현되면 암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 암 억제 유전자가 억제가 안 되느냐. 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억제가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만성염증이 그 암 억제를 안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 억제를 시키는 그 과정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메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메틸기를 유전자에 딱 붙이면 암 억제 유전자가 발현이 된대요. 그러면은 메틸기를 딱 채우는 게 이게 지퍼를 딱 채우는 거야. 그게 딱 암 억제 유전자가 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메틸기가 많은 거를 먹으면 좋겠죠. 메틸기가 많은 음식이 십자화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양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그다음에 레드비트도 메틸기가 굉장히 많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후성 유전을 조절하는 좋은 식품은 나노커큐민이 있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암 억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데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뭐 받는 거야 뭐 워낙 다양한 요인에서 오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스트레스도 약으로 뭔가 해결이 되나요? 사실은 네. 위장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 처방전 중에서
신경안정제가 굉장히 많이 처방되고 그래요? 있어요. 그리고 특히 위장약에도 신경안정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뇌에서 이제 소화를 잘 시키려고 하면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미주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을 내보내야지 소화액이 나오고 소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대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네. 코티솔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전투 폐쇄가 되기 때문에 침도 안 나오고 소화액도 안 나오고 변도 안 나오고 또 소변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위가 안 좋고 그쵸, 그쵸. 위가 돌덩이처럼 굳어갖고 좀 기분 나쁜 상태로 좀 안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체해버리는 게 뭐냐면 뇌에서 교감신경이 흥분되니까 위가 운동이 안 되니까 딱 네. 체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위장병에 좋기 때문에 의사분들도 신경안정제로 위장약에 많이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경안정제는 장기적으로 먹으면 부작용이 있고 습관성이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치매나 건망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천연 성분으로서 부작용이 없는 그런 성분을 한다면 고산지대 바위 위에서 사는 홍경천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요. 요거를 고순도로 추출한 그 성분, 홍경천의 주요 성분은 살리드로사이드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이 이제 세로토닌을 많이 활성화시켜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런 거를 액상으로 맞는 거를 네. 배탈이 났거나 체했거나 했을 때 같이 들이게 하면은 체했을 때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위청수라든지 뭐 가스병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하고 홍경천 제제를 한 개를 같이 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소화가 잘 됐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려면 마음을 편하게 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이제 암세포를 예방하는 영양소 요법에 대해 써주셨잖아요. 네. 이 영양소 요법은 뭔가요? 네, 그러면 이 만성 염증이 결국은 암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만성 미세염증, 치주염이라든지 헬리코박터라든지 장내 부패근이 많은 상황에서 이 염증 반응을 빨리 끝내면은 오래 끌지 않잖아요. 마크로파지 M1의 면역 활성을 올려주면 돼요. 그런 물질 중에서 굉장히 좋은 물질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그 이제 면역 증강제인데요. 흔히 굉장히 유명한 면역 증강제가 베타글루칸입니다. 네. 버섯 다당체가 베타글루칸인데요. 네. 이것보다도 10배나 더 면역 활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 아라비녹실란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버섯에서 나왔다면 아라비녹실란은 흑미, 껍질, 흑미강을 표고 균사체로 발효를 시킨 5세대 면역 다당체인데요. 그런데 아라비녹실란이 왜 베타글루칸보다 10배나 면역 활성이 좋냐면 육탄당은 포도당이 육탄당이에요. 우리 몸에 비슷한 성분이에요. 우리 면역세포는요, 다른 게 와야지 면역력이 활성화돼요. 우리가 구경을 해도 맨날 보던 거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쵸. 처음 보는 데가 이런 네. 게 시둥그레지잖아요. 그쵸. 면역세포가 딱 이물질을 보고 이런 게 있어 빨리빨리 파악해가지고 딱 신호를 줘야지 막 죽이는 거예요. 네. 근데 베타글루칸은 육탄당이에요. 그런데 이 아라비녹실란은 오탄당. 오탄당이 사슬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그물망 구조로 돼 있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데 더 좋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 아라비녹실란은 바이브란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외국에서 항암에 대해서 최고로 연구 논문이 많아요. 항암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고농도로 쓰여도 부작용이 없고 그래서 항암 중이거나 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 네. 또 예를 들어서 감기가 너무 자주 걸린다. 요즘에는 코로나가 또 재발되면은 또 코로나 주사 맞고도 막 힘들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또 대상포진에 걸린다. 이렇게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네. 면역력을 처음에 올리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2포를 공복에 드시게 해요. 왜냐하면 면역이라는 건 장으로 들어가서 면역이 그쵸. 생기는데 빈속에 들어갔을 때 장 깊숙이 들어가서 면역력을 활성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하고 드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두 달 지나면 이제 하나씩만 먹어도 감기가 자주 걸리던 분이 꾸준하게 부부가 계속 먹다가 감기 걸리면 2포.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크게 감기 걱정 안 하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항암하는 분은 크게 이제 좀 대량으로 해서 6포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네. 임산부라든지 영아만 빼면 또 신장 이식을 했거나 네.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암을 걱정한다면 베타글루칸도 좋지만 아라비녹실란이 세계적으로 최고로 면역 활성에 좋고요. 아라비녹실란은 베타글루칸보다는 10배 정도, 후코이단보다는 100배 정도 면역 활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암을 걱정하시는 분들 좀 챙겨서 먹으면은 면역 세포를 강하게,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우리 아군의 전투 능력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 요게 이제 아라비녹실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전투를 하면 창도 있지만 방패가 있죠. 그렇죠. 막아내는 게 뭐냐면 장을 좋게 하는 거예요. 장을 좋게 하는 트윅스 체인지. 이 리퀴드라든지 분말을 먹게 되면 장에서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내 맨날 부글부글 막 가스 차고 이러면은 부패균을 막느라 면역세포가 전부 다 장으로 직결해요. 그럼 여기에서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막아낼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만성염증이 끊임없이 생기면 다른 급성 문제가 생겼을 때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적어요. 그래서 장을 고쳐야지 나의 면역이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약국에 장안 만사성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네. 가와 만사성을 바꿔서 네. 장이 편안해야 그쵸, 우리 그쵸. 몸이 건강하다. 맞아요. 그지 그 위산 분비 억제제? 네. 그걸 많이 먹으면 위암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이제 저의 주장인데요. 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위산이 pH 1 내지 2인데 네. 위산의 성분이 염산입니다. HCl. 우리 염산이 하수구 막혔을 때 붙죠. 그렇죠. 그 모든 걸 녹이는 녹이잖아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빨로 잘 씹어가지고 부순 다음에 위장에 들어가면 염산이 녹여가지고 음식에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내가 영양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강한 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십이지장 가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염이나 위궤양에 위가 상처가 나면은 위산이 자극하면 속이 쓰리죠. 그렇죠. 그래서 겔포스라든지 알마겔이라든지도 위산 분비 억제제를 사 먹기도 하고 처방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약이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위산 분비 억제제. 이것인데요. 요거는 어떤 원리냐면은 이 우리가 만약에 염산이 위장 내에 계속 있다. 그럼 아마 위장이 다 소화되고 없어질 거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 만들어지기를 H 수소가 나오는 곳과 염소가 나오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딱 합쳐져서 HCl이 돼서 이거 음식을 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소가 나오기 위해서는 펌프질을 해야지 나와요. 그렇죠. 왜 펌프를 하냐면은 물이 위에서 내릴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물을 풀 때는 펌프가 필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수소이온을 내보낼 때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양성자 펌프, 프로톤 펌프라 그래요. 수소를 퍼 올려야지 수소가 나와서 염산을 만듭니다. 그쵸. 그런데 위궤양이나 너무 속이 쓰린 사람은 요거를 억제하는 약을 써. 그러면 소화액이 안 나오니까 속이 안 쓰리겠죠. 그런데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음식에 있는 균도 이 위산이 살균하고 음식을 녹여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2주 내지 3주만 먹고 쉬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먹겠죠. 몇 달을 계속 먹고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요. 전에 왔던 처방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몇 개월을 먹고 그리고 이 약을 떼면 또 속이 쓰리대. 그럼 속이 쓰린 게 단순히 위산이 부족해서 속이 쓰리냐? 꼭 그렇지 않다. 특히 나이가 60, 70, 80이 되면 위산 분비가 적어지지 어떻게 많아지겠어요. 그쵸. 그런데 현실은 이런 노인들에게 PPI 장기적으로 먹고 있다. 그것이 굉장히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수소가 안 나오게 계속 잠궈요. 위장을 잠궜어요. 그러면 수소가 모였다가 폭발하겠죠? 그쵸. 그 세포 다 망가지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오징어 같이 탱글탱글한 이 위장이 점점 위축이 돼서 위축성 위염이 돼요. 위축성 위염 사진을 보면요. 이게 용모가 하나도 없어요. 위산 분비 능력이 없고 얇아지면서 붉은 혈액이 보여요. 그러면 위축성 위염이면 소화도 안 되죠. 음식 먹으면 속이 쓰리죠. 위축성 위염에 위산 분비 억제제 계속 먹으면 안 되죠. 오히려 소화 효소제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위벽을 재생하는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줘서 위를 이렇게 잘 소화해야 되지. 그래서 소화액이 너무 많아. 과산증이라서 속이 쓰리냐. 소화 효소가 덜 나와서 저산증이라서 속이 쓰리냐. 요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빈속에 속이 쓰리면 과산증일 가능성이 많다. 그거 신물이 난다. 저산증은 밥을 먹었는데 속이 쓰리다. 저산증이죠. 소화 효소가 안 나와서. 그리고 쓴물이 난다. 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하루에 한 개 이런 약은 아침 식전에 먹거나 자기 전에 먹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역류성 식도염에 이비인후과에서도 처방을 하고 있어. 하루 한 개 먹는 거. 네. 이런 약을 너무 장기적으로 먹으면 내가 위가 위축이 된다. 위축이 되면 나중에 위축성 위염이 되고 위축성 위염을 회복하는 과정에 장처럼 올록볼록 도단한 게 장상피 하생. 그러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하생이 10년, 15년이 되면은 위암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내가 과산증인지 저산증인지 테스트하는 방법 하나 네.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소다를 사다가 네.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네. 소다 밥 스푼 3분의 1 스푼을 네. 커피잔 반에다가 물에다가 네. 네. 그걸 딱 마셔. 네. 그러면은 3분 이내에 트림이 난다. 네. 그러면은 과산증, 산이 많이 나와. 네. 네. 3분이 훨씬 넘어서 트림이 난다. 저산증이에요. 트림 무조건 나오나 보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중탄산 나트륨 성분하고 우리의 위산이 만나면은 CO2,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서 이게 트림이에요. 네네. 산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3분 이에 트림이 나와. 그치. 근데 이제 산이 적은 사람은 3분이 더 지나서 천천히 트림이 나는데 저산증이. 이런 사람 PPI 계속 먹으면 위축성 위염되고 나중에 장상피 화상도 위험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나? 리베이트 때문인가? 약이 비싸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이런 약들을 주로 호일 포장으로 따로 돼 있거든요. 네. 이게 포장하지 않고 따로 드려요. 아. 그래서 먹다가 오래된 분들은 네. 속이 꼭 쓰릴 때만 드시고 안 쓰리면 좀 쉬었다 드세요. 그래서 약이 너무 잘 들어서 위산을 탁 분비 억제하지만 위산이라는 건 조물주가 우리에게 만들어서 소화를 시키라고 만들었는데 아예 잠궈버리면 위가 망가진다.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으로 먹는 약 살펴보고 약사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오히려 소화 효소제를 먹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사님은 진짜 제가 만난 이제 약사님들 중에 가장 오래 약사 생활 하신 분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대한민국의 수많은 환자들을 정말 긴 시간 동안 좀 봐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40년 약사가 말하는 건강하게 사는 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첫 번째로요. 네.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 마음 편하게. 나의 목표를 네.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안 돼도 괜찮아. 또 우리 가족도 네. 잘 되면 좋지만 괜찮아. 이렇게 할 때 병이 안 생기는 거지. 아무리 뭐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해도 건강이 해치면 뭐합니까? 마음 편하게 네. 또 가족하고 이웃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음식,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빨리 먹는 습관,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되 가능하면은 하루에 한 끼니나 두 끼니는 꼭 한식을 제대로 먹고 튀김이나 밀가루 음식 자제하고 그리고 이제 육식을 많이 먹게 되면 네. 하루에 35g씩 육류를 계속 먹게 되면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식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고 채소 많이 챙겨 먹고 그렇게 하고 또 물 많이 먹고 걷기 하고 그러면서 꼭 필요할 때 좋은 건강식품도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송약사의 건강 상식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서는 어떤 좀 구독자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건강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도 송약사의 건강 상식인데요. 거기 이웃이 지금 2,400명 됐거든요. 많아요. 네, 많네요. 하루에 한 4,500명은 제 와. 블로그를 많이 보고 네. 어떤 단어를 치면 제 블로그 검색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미술 감상에 대한 글도 쓰고요. 아, 정말요? 네, 그거 쓰면은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제가 네. 좋아하니까 네. 다양한 이제 구독자를 제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질병을 저는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스스로 공부한다기보다 학회에서 공부를 이제 배우고요. 배운 것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쓰고 네. 그것을 좋은 거를 유튜브도 만들고 또 책도 쓰고 그렇게 해서 사실 전문약, 처방약은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전문약입니다. 꼭 필요할 때만 먹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먹으면 안 되고 꼭 필요할 때만 그렇게 드시고 네. 가능하면 건강식단과 좋은 건강 보조식품도 챙겨 먹으면 건강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럼 뭐 약사님께서 뭐 챙겨 드시는 뭐 건강에는 식품이나 뭐 영양제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저는 네. 면역을 위해서 아라비녹실란 하루에 한 개 꼭 먹고요. 네. 그리고 이 음식이 위장이 약하면은 혈액도 잘 못 만드는데요. 가끔 내가 피곤하다 할 때는 혈액을 만드는 햄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미네랄은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여러분 위와 장의 건강이 가장 우리 건강의 기본입니다. 좋은 음식 드시고요. 건강하시고 저의 책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슬기로운 위와 장 건강생활의 저자 송정수 약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